우리가 아주 기가 막힌 의사가 있다고 해보십시오. 수술에 관해서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수술 도구를 뺏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을 뺏어버리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겠죠. 자, 어떤 사람이 손을 대기만 하면 낫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쳐다보기만 해도 낫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뭘 떠나버리면, 아니면 돌아가셔 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스스로 여러분들 건강을 다스리게 하는 거. 그래서 제 꿈이 있다면요, 약이 필요 없는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저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건강법을 하시면서 실기가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촬영하고 싶으실 건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촬영이 되고 있어서 우리 이제 자연건강TV에 다 올라가니까요, 거기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이게 제 일이 아니라 우리 일이라는, 우리가 되면 못할 게 없죠. 6단계만 거치면 오바마 대통령하고도 이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실제로 이 건강 나눔 사회적 협동조합은 김재춘님 것도 이사장님 것도 아닙니다. 우리 거죠. 저를 이미 방송에서 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는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13년 12개월, 이제 좀 꺾으면 14년인데요. 그렇게 있다가 나와가지고, 또 그러니까 제도권에서 한 13년 남짓 있었고요. 비제도권에서 TV 방송 출연하고 또 대학 강의하고 또 이렇게 외부 강의하면서 한 15년쯤 흘렀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요, 저는 균형적인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현대학 쪽으로 빠졌고, 어떤 분들은 너무 자연학 쪽으로 빠지고, 어떤 분들은 또 너무 한의학 쪽으로 빠져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속 시원한 답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누구한테 배울까요? 저를 가르칠 사람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어요. 제가 방송에 나왔을 때 아실 거예요. 대체학 분야에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런 분들이 제가 방송에 나가면서 전부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황금알에 나가시면은 의사나 한의사나 약사들하고 때로는 1대 11을 이렇게 맞서는 거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제 스승이에요. 저는 누구한테 배우느냐? 여러분들한테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조금이라도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하셔야 돼요. 거기서 19은 제가 답을 해드릴 거예요. 거기서 답을 못하는 그 한 가지로 또 저는 성장하는 겁니다. 나는 모르는데 남들은 알 거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건 남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KBS나 MBC나 SBS 이런 공중파를 통해서 처음 여러분들 접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이렇게 종합편성 채널, 종편이라고 하죠. 여기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접할 겁니다. 왜냐? 공중파는요, 순간 시청률은 높은데 재방송 거의 안 하죠. 근데 종합편성 채널들은 재방송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히려 또 이제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70%를 이 종합편성 채널, 종편에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출연한 건 황금알이고요. 한 30번에서 50번쯤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10번 남짓, 또는 한두 번 나온 데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는 대체학 교수가 아니라요, 통합학대학원 교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학에서 해부, 생리, 병리, 미생물학 이런 현대학 분야도 가르치고 있고요. 또 이제 이 약용식물학이라고 해서 한의학 분야도 가르치고 있고, 개치학, 개론, 실천론, 피부론, 사주론, 영양론 이런 자연학 분야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은 6권의 책을 썼는데요. 위에 3권의 책은 도서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이런 책이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볼 수 있는 책들은 이 3권의 책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이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25달 동안 우리 교회가 많이 봐주셨어요. 이거를 영어로 베스트셀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19달 동안. 이거는 이제 베스트셀러로 못 오른 게, 이름을 똑같이 해가지고요, 연모모식이라고, 제가 이제 또 방송을 탈 거니까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 친구가 똑같은 이름의 책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만나보는 게 여기서 뽑아서 한 10분의 1이나 20분의 1 뽑아서 하는데요. 아마도 그럴 겁니다. 90분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엉덩이가 안 떨어져가지고 90분이 아니라 900분쯤 했으면 좋겠다는 분이 계실 거예요.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배우고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서 배운다.
이 강의 또한 제 강의 아니라 우리들의 강의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제목이라도 함께 읽어볼까요? 손뼉만 잘 쳐도 피가 잘 나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병들 보세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아토피, 간장질환, 암 할 것 없이 거의 모든 병이 10개 가운데 9개 남짓이요. 거의 모든 병들이 어떤 병이에요? 피가 제대로 안 돌아서. 그러면은 이 건강법은요, 누구에게나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거겠죠. 자, 손뼉을 치면은 여기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젊으신 분도 계시고 좀 나이 드신 분도 계시는데 언뜻 잡아서 제가 가운데쯤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외우고 밖에 나가다가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게다가 또 이게 맞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저희들처럼 생리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게 맞다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건 다르죠. 이건 세계 공용어입니다. 의사도, 한의사도, 약사도 누구로도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쉬워요. 이건 머릿속에 담아둘 필요도 없이 제 강의만 들으면 술술 다 이해됩니다. 자, 우리가 손뼉을 치는 피가 잘 흐르는 까닭은 우리 손에 어떤 게 들어있어서? 핏줄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내 몸의 핏줄은 11만 2천 km. 우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놀라지도 않아요. 왜? 이 11만 2천 km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다르죠? 지구의 둘레가 4만 km쯤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구는 이제 이렇게 자전을 하니까 이 적도 부분이 더 크고요. 극지방이 좀 짧긴 하지만 여하튼 거기까지 따지지 않더라도요. 4만 km쯤 되니까 지구의 둘레에 몇 바퀴나 되는 핏줄을 여러분들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죠. 2바퀴 반이나 되는 핏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 가는 배우치가 있는데요. 그런데 날핏줄이나 들핏줄, 한자로는 동맥정맥이라고 그러죠. 날핏줄이나 들핏줄처럼 굵은 핏줄은 얼마 안 돼요. 10 가운데 하나도 안 됩니다. 거의가 10 가운데 9개 남짓이 실핏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핏줄이요, 얼마나 가는가를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왜 손뼉을 잘 쳐야 되는지를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실핏줄의 굵기를 한번 보자고요. 머리카락 굵기에 5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에서 10분의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숫자에 각하세요. 그럼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머리카락이고요. 이게 실핏줄입니다. 피는 흐른단 말 들어보셨죠? 임파는 끝이 막혀 있어요. 잘못 건드리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겨드랑이에 임파절이라고 하는데 마디절자입니다. 임파마디가 있어요. 이걸 잘못 건드리게 되면 거기에 이제 임파가 보이기 시작하면요. 나중에 유방암 환우들 보셨죠? 팔 잘라내달라고 해요. 차라리 팔이 없는 게 낫겠다고. 너무 아프다고요. 신경을 누르니까. 그런데 핏줄은 흐르니까 이건 한 가닥이 아니겠다. 그죠? 그래서 손가락 끝에 있는 핏줄을 지금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예요. 2가닥이에요. 이 반이 핏줄의 굵기입니다. 맞네. 반이 했더니 5배가 넘죠? 머리카락이 가는 것에 여러분들 핏줄이 5개에서 10개 들어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핏줄이 심장 언저리에 있으면 팍팍 밀어져 버리면 여러분들 어떤 병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심장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많아요. 그래서 팔과 다리에 70% 남짓, 셋 가운데 둘 남짓이 어디에? 팔과 다리에. 게다가 손과 발에 35% 남짓, 셋 가운데 하나가 또 이 작은 손과 발에 있습니다. 팔과 다리, 손과 발은 심장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 있죠? 그래서 내려갈 때는요, 허파와 콩팥에서 걸러진 깨끗한 피가 내려가는 데다가 심장이 밀어주는 데다가 땀까지 땡겨져요. 이걸 한자로 중력가속도로 하는데, 여러분들 물리에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거예요. 9.8m/s의 자승이라는 어마어마한 힘으로 제가 한번 뛰어올라고 그러겠습니다. 저는 뛰어올라온 게 아니라요, 사실은요, 아르헨티나에서 봤을 때요, 저 사람이 땅에 달라붙어 있다가 밑으로 떠졌다 다시 땅이 땡긴다는 거 아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우리는 어느 방향에 보느냐에 따라서 땅 위에 있기도 하고요, 땅 아래에 달라붙어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당겨줘요. 그래서 내려갈 때는 기가 막히게 내려가겠죠? 근데 올라올 때는 어때요? 땅의 힘을 거슬러서 올라와야 되는 데다가 배 쪽에나 되는 세포가 쓰고 남은 찌꺼기까지 끌고 올라와야 됩니다. 어쩔까? 굉장히 힘들겠죠? 그런데 손뼉을 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게다가 이렇게 치면은 손가락 끝이라도 부딪혀주면 이렇게 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손뼉을 치는 때는 어디서 쳐야 되겠어요? 반드시 심장 위에서 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심장 위에요. 여기도. 그런데 여기보다는 어디에? 여기에. 왜냐? 여기서 치게 되면 아직도 손만 심장 위로 올라와 있지 팔꿈치와 팔은 어디에? 심장 아래에 있네요. 그죠? 여기서보다는 여기서. 여기서보다는 여기서. 여기서보다는 여기서 쳐주는 게 좋겠죠.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도는 엄청난 거리를요, 한 바퀴 도로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2.5초가 돼야 돼요. 22.5초가 돼야 되면 여러분들은 그러지 못한다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들 뭘 입고 계세요? 옷을 입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살갗이 해야 될 일을 막아버려요. 살갗은 몸속에 나쁜 찌꺼기와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산소와 질소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문이 닫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옷을 입는 사람은 옷을 벗고 있는 사람보다 피 흐름이 더딜 수밖에 없겠네요. 서재걸 원장이 언젠가 우리가 간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데요. 이걸 말해요. 뭐냐면 해독주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이 서 원장님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해독주스야. 해독주스 어떻게 만듭니까? 후성기를 데쳐서 만들죠. 데치는 순간요 해독주스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우리가 익혀버리면요 세소가 가지고 있는 해독에 꼭 필요한 4가지를 잃어버려요. 첫째, 비타민 B, 비타민 C. 그 다음에 두 번째, 효소를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 육각수를 잃어버립니다. 물은 따로 놀질 않아요. 모든 물들은 이어져 있는데 어깨동만 하면 춤을 추게 되죠. 그런데 말고리를 잡는 사람 어때요? 되게 신경질 나죠. 그렇죠? 우리가요 개를 키우는데 이쁜 개 너무나 이뻐요. 그런데 김재춘 말도 한 번요 후려쳐봐요. 손바닥을 깨갱하고 다시 꼬리에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들이요 꼬리를 잡아봐요. 확 물어버리려고 그래요. 아셨죠? 그만큼 꼬리 물기 하는 게 안 좋은데 물도요 어깨동무하는 물이 있어요. 5개가 어깨동무하면 오각수라고 그러고요 6개가 어깨동무하면 육각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꼬리 물기 하는 물을요 사슬구조의 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몸이 튼튼한 사람들의 세포 안팎에는 이 육각수가 많고요. 병든 사람들의 세포 안팎에는 꼬리 물기식의 사슬구조가 많습니다. 육각수가 어디 많이 들어있느냐? 푸성기에 물 기둥, 이거를 한자로 수관이라고 해요. 이게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터져버려요. 4가지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죠? 이렇게 때리면 안 아프잖아요. 근데 이렇게 때리면 아프죠? 여기다 하나를 더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푸성기를 익혀먹게 되면 여기서 무기수산이 나와요. 무기수산은 돌과 만나게 되면, 칼슘과 만나게 되면 수산성계 돌이 되어버립니다. 그 전에 이 무기수산은 내 몸에 들어오면 산성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내 몸이 병들거나 죽어요. 이걸 중화시키기 위해서 내 몸에서 칼슘을 빼내는 겁니다. 어디서 빼내겠어요? 뼈에서 빼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채소를 익혀 드시게 되면 뼈가 튼튼해질까요? 바람들게 될까요? 바람들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이게 칼슘을 잃어버린 것도 아쉬운데 여기 보건소장님 어디 계세요? 보건소장님 가셔버렸나? 이것도 어려운데 아쉬운데 이게 또 둘이 만나갖고 돌이 돼서 콩팥에 끼면 신장결석, 오줌뼈에 끼면은 방광결석, 뼈마디에 끼면은 대행성관절염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 4가지 좋은 걸 잃어버리고 나쁜 거 1가지 잃으니까 맞으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아시겠죠? 그건 해독주스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면 청열주스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청열주스가 뭐냐면은 녹즙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서 원장님 이름 좀 만들지 맙시다. 그냥 녹즙이라고 합시다. 녹즙을 먹고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제 옆에 하늘이 저한테요 우리 결의한테 말 좀 해달라고 그랬는가. 제 옆에 머리 벗겨지신 분인데 저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분이 한의사이기도 하고 양의사이기도 한데 선생님 아시죠? 저하고 얼굴을 보면은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게 보이는데 거의 띠동갑이 같습니다. 저보다 10살이나 많은데요 그런데도 그렇게 젊게 보이세요. 생각도 젊습니다. 저하고 참 가까웠는데 그분 친구분이 아주 가까운 친구분이 간경화를 하셨는데요 미나리즙을 먹고 병원에 가다가 앰뷸런스 안에서 죽어버렸어요. 아셔야 될 게 미나리즙은 여러분들이 먹고 계시는 녹즙 가운데 가장 독성이 약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먹고요 돌아가셔 버렸어요. 하물며 여러분들이 드시는 녹즙은 엄청 위험한 겁니다.
함부로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녹즙 짜 먹으라고 이빨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씹어 먹으라고 이빨 만들어 주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것보다 밖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풀이나 나무의 푸른잎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요 독성물질을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한 가지 먹으면 많이 먹게 되면 물리죠. 그만 먹어라. 너 그 독에 중독되어 있어 하고 그만 먹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씹어 드시게 되면요 그 안에 보포라기가 들어있어요. 이거를 한자어로 섬유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버려서 드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걸 씹어 먹게 되면 보포라기가 그걸 즙을 싸고 있다가 조금씩 들여버리니까 우리 몸에서 해독을 할 수 있는 시간이나 여유를 주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걸 즙을 짜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간이 그것을 대체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간은 80%가 망가질 때까지도요 우리 몸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지간히 망가질 때까지 못 먹으니까 녹즙 좋다고 꾸역꾸역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망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게 취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한꺼번에 200cc를 넘게 먹는 사람들은 아주 바보 같은 짓이에요. 200cc를 먹더라도 그냥 드시지 말고 물과 1대1로 섞어 드시면 훨씬 그 독성이 약해집니다. 간이 나쁜 사람들은요 한 번에 90cc를 넘지 않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요 모든 먹거리를 익혀 먹기 때문에요 또 피의 흐름이 더뎌집니다. 게다가 우리는 뭘 해요? 술, 담배를 하죠. 게다가 스트레스를 받죠. 여러 가지 또 환경공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어서 우리는 22.5초 만에 흘려야 될 게 30초에서 50초 걸립니다. 우와 너무 늦게 흘린다. 저 하느님은 우리를 여기 보낼 때 21.5초 만에 돌라고 여러분들 핏줄을 다 설계해놨는데 여러분들이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손뼉을 칠 때는 저보다 몇 초는 넘게 30초는 넘어야 되겠죠. 30 내지 50초 걸리니까 30초보다는 40초와 40초보다는 50초가 단 1초라도 더 치셔야 되는 겁니다. 게다가 예쁘게 살살 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손이 얼얼하게 힘차게 치셔야 되겠어요? 힘차게. 자, 제가 인사를 제대로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몸을 생각하는 뜻에서 또 저를 반기는 뜻에서 힘차게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춘입니다. 손바닥을 보시는 겁니다. 손바닥을 봤을 때 손바닥이 연분홍 쇠합시 볼처럼 되어 있으면 10전 내부탕 한 개 먹는 것보다 좋은 효과를 보셨는데 만일에 이게 색깔이 별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열심히 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가끔씩 놀랄 만큼 새빨개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실핏줄이 엷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장이나 간이 다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힘들어 있는 사람들, 너무 피곤해 쩔어 있거나 아니면 술을 많이 드시거나 그런 사람들은 더 열심히 치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혹시 터질지 모르니까 살살 치셔야 되겠어요? 열심히. 예, 아직까지요 손뼉 쳐서 핏줄 터졌다는 사람이 못 들었으니까 더 열심히 쳐주셔야 되는 겁니다.